You can select your language by clicking 여러분, 참가자분들은 지구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해서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지구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해서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 창립일에 개최되는 웨비나에선 연합사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를 가리키는 약칭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행사는 또 에브람스 장군님이 계실 거고요. 오늘 사회자는 아시튼 초와 스티븐 노에르퍼 박사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소거 후에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 토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회자분들께서는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화면 아래의 Q&A 탭을 사용해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되도록이면 간결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웨비나는 오늘 이후 홈페이지 kdva.bt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유튜브 채널에서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연합사 사령관님과 부사령관님의 계획사를 듣고 이후 진행을 맡게 될 사회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티븐 노에르퍼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사회관계학부에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에르퍼 교수는 코리아 소사이티 정책 업무 수석 이사이시며 또 컬럼비아 웨더헤드 대학의 동북아시아 학회에서 정책 분야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UN 주도 동북아시아 협력 지원 프로그램의 선임 고문 역할을 맡고 계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및 동북아시아에 관하여 70개 이상의 출판물을 저술한 저자로 계십니다. 교수님은 또한 아주 다양한 TV와 라디오에 폭넓게 출연한 바 있습니다. BBC, 블룸버그, CBC, CNN, NPR,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월스트리트 저널 등입니다. 동료 사회자로 함께 하실 분은 애스튼 초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군사학회에서 국제안보협력 분야 부회장이며 부의사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애스튼 조 박사님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셨으며 또 스탠포드 대학교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에서 박사과정 이후 연구 동료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베이징 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선행연구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조 박사님은 현재 한미 연구 활동이 한미 동맹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석자님, 지금 현재의 유엔 사령부 한미 연합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내신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님을 개회사를 위해서 연사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Great.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한쪽을 그냥 아예 그냥 둬야 된다. 예, 용산에서 인사드립니다. 현재 연합사 본청인 화이트하우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서 참석하신 분과 세계 각지에서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사령관 보직에 온 지 2년 됐고 우선 제 군생활 중에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사령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한미 동맹을 강화시킬 것인가와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 강한 연합 방위 태세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Fight Tonight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스티브 리 대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78년 11월 7일에 연합사가 창설됐습니다. 올해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연합사를 창설했을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작전적인 전투 수행 임무를 연합사로 인계했습니다. 그 이후 유엔군 사령부는 전투 수행 사령부가 아니며 다시 이로 회귀하기 위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Key to the activation of Combined Forces Command is a 연합사 simple principle. 창설은 기본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됐습니다. 연합사는 지시, 정책적 지시, 지침, 그리고 임무 지시를 한미 양국의 군사위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양국 국방부 장관과 양국의 국가 통수 예하에 두고 있는 별도의 그런 군사 조직입니다. 그 예하에 연합 구성 군사는 지속적인 연합 합동 계획 연습 훈련을 통해서 통합력을 유지합니다. 지금 현재 정전시 평시에는 연합사는 전력을 예하에 두지 않은 사령부 본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계속해서 준비 태세를 위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전시에 연합사는 전시에 60만 명 이상의 그런 현역 군 장병들을 작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시 증원 전력까지 포함하면 또 한 측의 동원 전력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350만 명의 예비군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제 전임자들 중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합사는 한미 동맹의 심장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호 의지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사령부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사의 목적은 그 어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오해나 오산에 대한 억제력입니다. 지금 67년간에 다시 전쟁이 재개되지 않게 잘 억제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953년부터 78년까지 유엔군 사령부가 수행했던 임무입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연합사에 대한 영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팬데믹 상황으로 새롭고 좀 혁신적인 간부 교육 프로그램, 위기관리 참모부 훈련, 예행 연습을 새로이 탈바꿈시켰고 이 모든 노력들이 저 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를 8월에 실시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지난 8월에 이 코로나 상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훈련을 하질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한미 장병들이 같이 함께 근무를 3주 넘게 하면서 전시 지휘소 안에 아주 협소한 전시 지휘소에서 3주 동안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각 제대는 기강이 아주 잘 잡혀져 있는 제대들입니다. 둘째는 아마 가장 훌륭한 부대의 기반이 되는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보건 방호 대세 그리고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칙들을 잘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한미 연합사와 연합 구성 군사의 실질적인 힘을 보여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선순위 목표인 군 전력 보호를 계속 이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진자 케이스가 상당히 적습니다. 연합사에는 아직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차원에서도
한국 군에서도 확진자 케이스가 상당히 적습니다. 팬데믹 시작한 이후로 확진자가 3명밖에 안 나온 상황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한미 동맹재단과 이런 웨비나를 할 수 있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스티브 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KDBA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양 기관은 CFC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북한으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동맹의 약속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오늘 CFC 팀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한 전시작전권 이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CFC가 향후 2년에서 4년 후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틴 조 씨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 KDVA and 저는 CUSAF 이 for 자리를 있게 해주신 KDBA와 큐사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but agree with you more, Steve, that we do have the 스티브 best 씨와 마찬가지로 leaders here with us today to discuss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CFC 역할에 대해서도 또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브루스 장군님께서 함께가 계십니다. 브루스 장군님은 주한미군 전후회의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장군님은 웨스트 이그잭 어드바이저의 수석 이사이시며 그리고 또한 세 개의 공영 기업과 한 개의 비영리 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장군님은 또한 하버드 대학교 벨퍼 과학구제정세센터 방문 선임 연구원 그리고 또한 텍사스 대학교 클레멘트 국가안보센터 및 그리고 또한 시트라우스 국제안보센터 명예 펠로이와 국방거래연구소 수석 연구소로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nd business. And here connecting in with me,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서울에 이모영 장군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General Lim is 이모영 장군님은 chairman of the Korea Defense 주한미국 전후회의 부회장님이시자 한미동맹재단의 부회장님이십니다. He was the commander of the 임 장군님은 and deputy commander of the ROK-US. 여러 가지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합참 전략실장, 본부장 등 여러 가지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in the ROK military, such as the ROK Army's Director 예를 of Audit 들어서 Inspection, the Director of 육군본부 감찰실장, 합참전략계 본부장 등 대한민국 육군과 그리고 병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군님은 육사 38기로 졸업 이후 일평생을 보병장구로 복무하셨습니다. He's currently also the president 장군님께서는 현재 KDBA와 쿠세프의 부회장 및 한국군사학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 학회는 한국의 병력 및 안보 연구 그리고 또한 정책 발전을 위한 띵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사학회는 또한 국방부 산하에서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리스트는요. in the field of East Asia security. 동아시아 그 보안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전문가이신 브루스 크리너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브루스 크리너님께서는 헤리티지 대전의 상임 연구원이십니다. 크리너 연구원은 대한민국, 북한, 일본 및 관련 사안에 대해서 분석과 기고를 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이것들은 20년간 미국의 CIA와 국방정보국에서 재직하며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그 크리너 씨가 헤리티지 재단에 합류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미하원 외교위원회, 상호정보위원회 및 하원정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he is a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크리너 연구원께서는 미국과 그리고 외국 매체에서 자주 평론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한 그가 쓴 기사와 논평은 미국과 외국의 주요 간행물에 게재되었으며 라디오와 케이블 방송에서도 고정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티브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CFC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임 장군님부터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Yes, sir. 우리 브룩스 사령관님은 뭐 저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정말 형님으로 제가 같이 모시고 근무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스티븐이나 또 크링걸 박사님이나 모든 분들, 또 스티브 리 같이 옛날에 연합사에서 근무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연합사의 그 창설을 기념해서 이런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합사가 그동안 어떻게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또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먼저 얘기한다면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 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던 것은 유엔사와 연합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사가 그동안의 이런 그 발전된 과정을 한번 보면 1978년도 11월 7일 날 연합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라는 시대에는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닉슨 닥트린을 발표하면서 이제 월남전이 큰 그 이유였지만 아시아인의 방위는 이제 아시아인들한테 많은 부분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닥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미 7사단이 철수하는 그러한 상황이 7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차 유엔 총회에서는 그때 70년도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사를 해체하자 하는 그런 결의가 통과를 했어요. 그때는 공산 측과 서방 측에서 모두 안을 냈는데 유엔사 해체에 대한 논의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1976년도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연합군이 전쟁과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시기였는데 실질적으로 데프콘 2까지 발령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유엔사는 16개 전력 지원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썩 강력한 그러한 군사 조직이지 못하다 하는 판단을 한국과 미국이 하게 됐죠. 특히 한국은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또 아시는 것처럼 카터 대통령이 76년도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연합사가 한국과 미국만의 그러한 연합사령부로 만들어지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도 유엔사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군의 능력의 향상,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대한민국의 국력의 성장에 따라서 1994년도에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으로 넘겨주고 94년도부터는 연합사는 전시의 작전 통제권만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전쟁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해오다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WMD에 대한 위협이 점점 높아지면서 연합사에서도 재래식 군사 대응에 더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나 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4D 그리고 이어서 패트리어트와
사드 등이 한국에 배치하게 되었고 연합사는 이런 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 키워나가야 됐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2년도와 2010년도에 한국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2002년도에는 북한과의 연평해전, 2010년도에는 천안함 폭침, 그리고 그 10월에는 연평도에 북한군이 포격을 가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 북한의 이러한 국지 도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그 의견들이 대두가 돼서 2013년에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을 한미가 같이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이러한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상황에서는 연합사와 합참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체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사는 1978년도에 창설된 이후에 북한과 이쪽 영내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진화적으로 발전해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미래 연합사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나중에 전작권 전환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우리 미래 연합사를 변화하고 또는 발전시키고 구성하는 그러한 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합사가 지금까지 북한의 그러한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을 지원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아까 에브람스 장군도 얘기한 것처럼 한미 동맹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진화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General Lee. Bruce, 예, 임장군님 감사합니다. 임장군님, 클리너 씨 말씀해 주시기 브루스 콩요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KDB의 측에 지금 이 주한미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전회에 기쁘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초대해 기쁘게 주셔서요. 생각됩니다. 우선 지금 이 CFC에 대해서 CFC에서 말씀을 지금 사령관님들 이 앞에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드리는 좀 것에 겁이 대해서 이제 납니다. 예전에 사령관님과 그리고 지금 부사령관님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럼 사성 조금 장군이 아닌 두려움이 유일한 있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패널리스트 저 같은 경우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주 그 작은 테이블에서 애들이 큰 앉는 테이블로 테이블에서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것처럼 앉는 느껴지기 테이블로 옮겨온 것 때문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하지만 제가 분들께서 이 훨씬 더 좋은 주제에 친숙하기 의견을 때문에 내주실 수 말씀을 있기 드리도록 때문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FC가 어떻게 연합사의 그런 발전 발전했느냐라고 상황을 봤을 보면은요, 때 제가 한 한 부분에 좀 부분을 초점을 한번 맞추고 제가 싶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그 그 한국 대한민국의 군의 군이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한번 최근에 관련을 발전이 보자면 있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군은 군사적으로 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또 약간 보다 진보적인 그 정부 보수적인 하에 정부보다는 있는데요. 진보적인 정권 하에 정부 하에 있는데요. 있다고 그러면서 생각을 또 합니다. 적절한 그래서 소리가 과거에는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 지금 그 군과 아니면 뭐 미국의 장교들과 얘기를 전문가들도 했을 군 때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할 비판들이 때는 있었습니다. 예를 그 들어서 한국군에 대한 비난이 좀 대한민국의 많이 뭐 있었습니다. 군에 그리고 많은 대해서 뭐 추천을 비판이 있었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조언 무기라든지 같은 거 다른 있었습니다. 체계에 시스템 측면이 대해서 있어서요. 조달하는 것을 그렇지만 체계를 했는데요. 최근에는요. 최근에 그런 서울이 이 모든 모든 것들을 다 잘 이뤄냈다고 추천 생각합니다. 사항을 모든 다 권장 사항이라는 것들을 잘 이뤄냈고요. 갖췄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상당한 전반적으로 모든 향상을 발전이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전문가들과 그 장교들분들과 정부 얘기를 했을 때 지도자들과 얘기할 적에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좀 그리고 이 택티컬 레벨에서요. 그러면서 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서 이 또 유엔군이 이제 그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은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아직도 그런 C4 ISR하고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한국에는 아주 많은 자원이 있고 또 여기에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많이 발전이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진전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미 육군하고 미 해병대에서 새로운 그 멀티 도메인 전략을 지금 그 조달 계획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한국군의 최근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거 제가 크게 칭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CF 연합사가 훨씬 더 잘 그 어떤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루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브람스 장군님께 또 그 지도력과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코로나에 방지했는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표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다양한 웨비나에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또 놀프하고 애스턴 조 박사님의 또 마사님을 제가 기대합니다. 저희가 두 분의 작업에 크게 존중심을 가립니다. 또 부사령관님이 또 이모영 장군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또 저희 남동생이라고 지금 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그리고 연합사에서 정말 아주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2016년, 2017년에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클링어는 정말 상당한 권위가 있는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반도에 많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며칠 전에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연합사의 구조가 구성이 되었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령부인데요. 1978년에 창립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운영적인 통제는요. 또 한국과 미군, 또 정전 협정 그런 또 1978년에 또 전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UN 사령부는 또 아브람스 장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994년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군의 그 역량이 계속 커가면서 어떤 그런 정전 후에 독립적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군의 발전, 또 미군이 그런 1994년에 정전협정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권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합동사령관이 이제 계속 그 통제를 하면서 한국의 JCF에서 지금 한국의 매일매일 그런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부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육군 중심의 어프로치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합동으로 간 것이죠. 단순히 육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미 간에 대신에 뭐 육해공으로 해병대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합동 그런 군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군으로 이렇게 합동이 되는 거 다 그 미국의 지상군 또 한국의 지상군이 이제 같이 합동인 것입니다. 또 뭐 공군 그리고 미 공군, 한국 공군 이런 식으로 합동 그리고 어떤 특수작전 합동 또 해군은 합동 해군 작전 또 합동 해병대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연합사에 나왔고요. 이런 연합 그런 합동의 그게
CFC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구성을 가끔 볼 수는 있겠지만요. 어떤 그 전투 작전을 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요. 2001년도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있는 조직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한국의 어떤 힘의군에 대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합사가 이제 78년에 생긴 것을 시작인데 특히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그렇습니다. 1976년에 판문점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런 미군을 좀 줄이면서 그런 방어비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또 토의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1971년부터 1992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동 그런 지상군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기획을 하고 또 지상군을 한국과 미국의 지상군을 또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것은 목적은 미군의 좀 감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1992년에 이제 합동 지상군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한국이 그걸 원했고요. 미국도 그걸 원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어떤 그럼 정치적인 그런 압력의 그 패턴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반도에. 그래서 그 한반도 연합사가 나온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양국이 그런 태세가 어떤 것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부담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성공적인 또 그 평화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때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2000년대 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합동 그런 계약 것이 있었습니다. 전시 작전권도 한국에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2012년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북한은 이런 의사결정에 또 어떤 참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영병도에 그 사건이 있었죠. 2010년에 또한 천안함을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또 아브람스 장군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그 변형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2012년에는 더 이상 그 상황이 동일하지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의 어떤 시기를 정한 것이었는데 2015년에 하자고 그리고 또 2015년 여름에 또 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 DMZ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2명 한국군의 다리를 또 절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FC 역할이 계속 바뀌었고요. 또 새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JCS하고 한국 사령부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같이 합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국의 사령부 하에서 동일한 구조, 그 양국이 아브람스 장군이 말했듯이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1978년부터 상당히 긴 여정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또 연합사의 그 창립을 생각하면서 첫 2명의 또 지도자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잭 펠시 장군님, 그 당시에 미국 장군님이셨습니다. 지금은 2분이 돌아가셨지만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평택의 그런 이름을 우리가 졌죠. 또 이병훈 장군님, 그분이 한국의 최초의 부사령관님이셨습니다.
그 한미 연합사의 1978년에 최초의 부사령관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5월에 별세하셨는데요. 또 그분과 그분의 가족을 또 생각을 하고 그분이 또 97세까지 많은 것을 기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 포괄적인 그런 통찰력을 이제 그 공유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식으로 CFC 이 연합사가 이 배후에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지 또 위기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황 씨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배경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기 상황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점은 임 장군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야기를 시간에 맞춰서 짧게 하라는 그런 우리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사는 창설할 때부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한국과 군과 미군 장교들이 동수로 똑같은 그러한 숫자로 같이 근무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서로 다른 그러한 군사 전략과 군대의 특징, 그 다음에 양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그 양측의 군대와 국가의 문화 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각종 회의, 토의, 보고, 지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을 1년에 조금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봄과 가을에 통상 그전에는 키 리저브라든가 UFG 연습 등을 통해서 연합 연습과 또 퍼리글 훈련을 통해서 합동 훈련 등을 통해서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가 이제 되게 되면 연합사 내에서는 한 측과 미 측의 장교들이 각자 정해진 그러한 작전 계획과 매뉴얼에 의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연합사는 한 측과 미 측의 장교들이 같이 동수로 근무하기 때문에 한 측은 한 측 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예를 들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항상 연합사와 합참이 매번 회의를 하거나 매번 의사를 이렇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토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한 측 장교들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합참이나 국방부나 또는 청와대나 이러한 상급 부대나 또는 예하 부대, 뭐 군사령부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파악을 해서 서로 미군 장교들에게 첩보를 제공해주고 또 미군 장교들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첩보를 같이 주어서 둘이 같이 그러한 연합한 상태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양국의 국가들이 서로 노력하고 서로의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이 안은 연합사의 안이기 때문에 사령관을 중심으로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고 연합사 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연합사령관은 한국의 합참이나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서 평상시나 위기시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ir. And if we can pass on to 감사합니다. 브룩스 장군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모영 장군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두 개의 정부가 만나는 것은 이게 그 점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는 점, 그 사령관님, 부사령관님, 그게 바로 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사령관님의 또 사령관님 있지만은 그 사령관님을 생각하는 것이 약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관은 또 정전을 생각하고 또 국제사회를 생각합니다. 유엔 하에 그리고 또 연합사를 지원하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그 미국의 관심사, 미군을 또 항상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한국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시 계획을 할 때요. 전쟁할 때 훈련이 지금 작전 태세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운영은 또 이 각 군의 한국의 군에 누가 그걸 통제를 하건 상관없이 하는 것은 어떤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정전 상태에서 그리고 또 위기시 그리고 또 전시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배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어떤 군대가 바로 그 아래 없다 할지라도 그 본부의 구조가 있고 또 하부 구조가 그거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결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비교를 한다면은 그 압박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따를 때는 보통 따로 떨어져 있죠. 하지만 뭔가 섞을 적에는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이렇게 서로서로 합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폭시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CFC 연합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제 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그 레진과 그 한국의 어떤 에폭시가 같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 위기 시에.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어떤 풀을 만든다라고 접촉체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라도 제가 어떤 복잡한 상황을 할 때 한국에서 제가 부사령관에 항상 의지를 했습니다. 의지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한국 한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언이 바로 제공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다 찾아가서 또 직접 물어봤어야 됩니다. 초기에 이제 회의를 하겠죠. 필요한 경우에. 그런 다음에 그 합동 결정, 합동 의견을 듣겠죠. 그러면서 또 JFC와 각 나라에 하면서 또 국방부 장관 말씀을 듣고요. 어떤 경우는 또 각 나라의 또 그 조언을 듣습니다. 그 안보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서로 조언을 얻은 다음에 같이 또 합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게 할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Thank you, General Brooks. 감사합니다, 브룩스 장군님. 브루스 크링어, 제가 이제 전작권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작권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전작권 전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수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시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날짜가 아니라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와 미 정부와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충분하게 발전이 되고 그리고 준비가 된 경우에만 저희가 이 전작권 전환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환경 또한 확실히 향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그 전작권의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오건 그 이전에 그 서티피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대규모 그 군사 작전 아니면 군사 훈련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저희 동맹들이 훈련들을 함께 했던 공동 훈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미국 쪽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그거 취소를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많은 훈련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옵콘 이전 시스템이 여전히 충분히 테스트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옵콘 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군사 작전이나 군사 훈련 같은 거를 지난 2년보다는 훨씬 더 늘려내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양쪽
국가 간의 그 보다 관계나 병력 같은 것을 보다 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보다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국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국민들이 페르시아 그 규칙이란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 국가의 그 국가 통수기관의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 미국이나 아니면 또는 대한민국의 사령관이 누군지랑 상관이 없이 그리고 어느 나라간 상관이 없이 양쪽 국가에서는 최고 사령관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컨트롤을 하고 커맨드를 하는 그 통제를 하고 사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양쪽 사령관이 모두 그들 각각의 대통령 밑에서는 그 연합사의 사령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서 그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라도 그 사령관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맨드와 컨트롤, 그 명령과 그리고 그 통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군을 작전 컨트롤을 지금 외국 사령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맨드는 그 군사 작전의 모든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사령관으로 오는 그리고 명령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컨트롤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커맨드의 어떤 그 부차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미션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시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군대를 보냈을 때 그래서 특정 군대가 지금 그 어느 외국으로 갈 때에도 미국의 사령관의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외국 사령관은 그 미션 같은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PDD가 말씀하셨듯이 미국 군은 오퍼레이션 컨트롤이라고 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 1이나 레벨 2나 여전히 지금 오퍼레이션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전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사령관이 미국 군과 군권 당국과 그리고 또한 군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 미국이 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 어떤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줄 수가 있지만 그 차를 빌려줄 때 제한을 두겠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 제한된 상황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차를 찾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임 장군님 지금 생각 있으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에 관계되는 문제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한 측하고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간단한 그 과거의 역사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 특히 우리 한국 내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50년 7월 14일 날 그게 6.25 전쟁이 한창 발발해서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돼서 대략 한 열흘 정도 되는 그러한 시점에 한국군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었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작전을 진행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에게 넘기는 그러한 서한을 발송해서 그때부터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넘어갔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브루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Operation Commanding Authority였어요. 작전 지휘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사가 7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유엔사가 가지고 있던 작전 지휘권이 Command Operation Control, 작전 통제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연합사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94년도에 평시의 작전 지휘권이 한국군에게 넘어가고 연합사는 전시의 작전 통제권만 보유하게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역사적 배경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
전시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군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CFC의 사령관을 한국군 퍼스트가 맡으면서 작전 전체를 한국군 퍼스트가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의 많은 그러한 일반 국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전시의 작전 지휘권이 한국군에게 있지 않고 연합사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또는 미국이 자기의 뜻대로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본다면 모든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인 행정, 인사, 군수, 모든 부대 배치, 부대의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전시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연합작전의 지휘관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토가 유럽에서 유사시가 되었을 때 28개국을 작전 통제해서 그 분야에서 작전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 작전 통제권이 흡사 한국군이 넘겨줬던 것을 받아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그 본질을 지켜보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같이 연합작전을 할 때 어느 군이 작전을 지휘하여 통제해서 작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General. And 감사합니다. to our final 자, moderation,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the future of the CFC. 자, CFC의 미래에 대한 건데요. 2 to 4 years. 자, 앞으로 2년에서 4년 동안 CFC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도전 과제나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선 브루스 장군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임 장군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크레너 씨 순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브루스 장군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the answers to the last questions were excellent.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모영 장군님과 그리고 브루스 클리너 씨가 훨씬 더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이 맞춰진다 그러면 브루스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이게 이런 그 조건이 맞춰져서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연합의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국에 있어서의 미군의 군 감축을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그 전작권의 전환과 CFC와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권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정전협정하에서 매일매일 저희 그 각각의 주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권 측면에 있어서 주권은 이미 저희가 이전이 됐다는 것을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군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령부의 밑에 부분은 그 하위 레벨은 훨씬 더 그 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보안위원회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의 연합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저희가 이를 통해서 북한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벌어지게 된다고 치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있어서 평화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평화로운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And General Lim Ho-young, please. 임 장군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앞으로 한 2년에서 4년 이후의 연합사의 모습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전시작전 작전권 전환과도 긴밀히 연계가 될 것인데 그러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시의 작전 통제를 어느 군이 할 것인가 연합사에서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양 국가의 국가적 정치적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좀 전에 브루스 장군도 얘기하셨지만 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 작전권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서 흡사 전시 작전권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과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따라서 굉장히 빨리 처음에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다 지금은 가장 조건이 충족되면 가장 조속한 시간 내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이 옛날과 다른 것 같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 2000년 초반까지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그 어떤 경쟁과 갈등과 대결의 관계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까지도 한미 연합사의 미래 연합사에 대한 그 영향이 전작권 전환과 을 포함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또 정치적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내지 4년 또는 그 이후에 이러한 연합사의 모습은 이러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양 국가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정부의 입장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의 변화 이러한 세 가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sir. And last but not least, Mr. Bruce Klingner. Great, thanks. 네, 클리너 씨 말씀을 주기 바랍니다.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FC의 미래에 대해서 보시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픈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그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쪽 국가의 어떤 그 의식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령관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좀 바꾼다 그랬을 때 그 동맹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측에서 그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책임권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한 이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협력과 그리고 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 이전에도 북한이 점점 더 미국 본토를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쿄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도쿄나 이런 곳을 저희가 그 공격의 그 상정권 안에 놓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FC와 그리고 UNC 간의 관계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KDB가 이전에도 그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곳에 그 주둔을 시킬 것인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CFCU는 그 UN 사령부의 관계가 좀 더 혼란스럽고 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CFC가 그런 그 UNC와 같이 작업을 할 때 또 미국에서 보내지 않는 그런 전력에서 그 한국의 CFC는 또 갈 때 누가 그 UN 군을 또 그 통제를 할지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환이 발생할 경우에요. 그리고 또 미래의 동맹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위협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한반도 이후에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대한민국이 계속 그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또
어떤 좀 더 책임감을 확대를 할지, 특히 그 동북아시아에서요, 뭐 중국 남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오일 라든지 다른 경제 활동에서 좀 더 대한민국의 그런 활동이 좀 커져야 될지,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영해를 할지, 그리고 미 측에서 조금 더 중국 남해에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의 위협, 또 다른 지역의 또 위협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남은 시간은요,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그 오디언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그 새로운 그 워싱턴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 이걸 알리겠습니까? 이 정책을 일반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동맹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명확히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있어야 됩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요. 어떤 부정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에서 뭐 그런 하는 것도 브루스가 잠깐 얘기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객관적으로 정부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부 내에서 명확하게 이게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한 또 일반에게 또 뭐 웨비나라든지 이와 같은 웨비나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일반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사가. Ashton? 에스천 말씀해 주시죠. So there's a counterfactual question here, which I think might be interesting. 또 여기서 좀 더 관심 있을 만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Why the ROC-US alliance isn't 왜 그 한미 동맹이 having two separate commands connected with a liaison 두 개의 agency, 사령부가 structure that we've had. 이제 뭐 이렇게 Perhaps I can 하나의 field this question to General Lim Ho-young. 갖고 그렇습니다. 모영 장군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의 시작은 군사적인 동맹의 시작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으로부터 한미 동맹의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그 대응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유엔사와 연합사를 거쳐오면서 50년부터 한국과 미국은 같은 단일 지휘 체제에서 싸워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시스템과 체제가 계속 유효한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의 전투 사령부이고 지휘 체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미일 동맹처럼 두 개의 그 군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조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시작부터가 단일 지휘 체계에서 양국이 같이 하나의 적을 갖고 싸워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증되고 전쟁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다음에 7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훈련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령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전투주의 사령부이고, 이것이 바로 한미 동맹의 가장 근본이 되는, 아까 말한 얘기가 계속되지만 동맹의 심정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오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hank you, General. I saw a finger 감사합니다, 임 장군님. 지금 브루스 클링어. 그래서 그 전작권 전환은 두 개의 별도의 사령부를 이제 갖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그게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미식 축구에서 주장이 2명인 것이죠. 2명이면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사령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뭐 공을 놓칠 그런 위험도 더 높고요. 또 북한이 더 공격하기도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전장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는 탱크는 하지 않겠다. 뭐 우리는 뭐 시내에 가겠다. 평양을 가겠다. 뭐 거기서 하겠다 하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아주 일관적인 그런 전시 작전이 있겠습니까? 2개의 사령부가 다른 전략을 갖고 싸운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근처 부사령관이 있는 그런 Thank you. This is a question for General 것이 중요할 Brooks. 것인데요. Given the 브룩스 challenge 장군님께 in 질문합니다. by way of talent and personnel management. 지금 여러 그 How is the 인력을 exchange 관리하면서 back and forth 어떤 by those who 식으로 have studied or worked in one another's countries? How do you 각 maximize 나라에서 their 일한 skills, 사람들의 뭐 capabilities, and 군인이라든지 understanding 능력이라든지 of our 이해 alliance 같은 partner 것을 based on 이런 their 동맥에서 practical 10분 experience, 활용할 수 education, 있겠습니까? 뭐 working experience? 교육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Those who have studied in the opposite country are very, very 그래서 valuable. 각 나라에서 Cultural awareness, 양 나라에서 and linguistic 공부 ability. 승리 아주 중요하겠죠. 언어 능력이 있고 First-hand 또 experience 문화를 in 이해하고 someone 또 else's 직접 military, so there's great value 다른 in that. 군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Foreign 알게 military 됩니다. officers from the 그래서 United 뭐 States, 해외에 those 있는다든지 selected under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아니면은 군 programs, 교육을 come 또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한국에서 받은 분이 또 Because they're 미국에 valuable. 온다든지 Because 그렇다면 we've 아주 been 중요한 allies 그게 for so long, there 가치가 are many 되겠죠. of them. 그리고 Okay, 그런 사람들이 generations of 또 them now, 많은 some of whom 몇 are in 세대로 very 있을 senior positions. 것입니다. 아주 높은 And so I 또 think that's 직에 beneficial. 있는 분도 있습니다. And 그게 it's an 상당히 example of what it is 많은 큰 knit the 혜택이 Korea 되겠죠. U.S. 그 alliance together 그 so 한미 tightly. 동맹이 It's not 그렇게 enough, though.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That 그것만으로는 is a 부족합니다. nucleus, but not enough to 그거는 아주 form a full 필수적이지만은 body. 그것만으로는 The rest 부족하다고 of the 하겠습니다. 그 organization 나머지 has to be 조직은 informed by those who have the 어떤 first-hand 식으로 experience 아주 and 직접 be able 경험을 to 가진 engage 사람이어야 with each 됩니다. other 그러면서 in 또 the 서로서로 culture 직접 참여를 해야 that 됩니다. is 그 evident in 문화에 each country. 참여를 하고요. There's 각 such 나라에서 overlap between 중요합니다. the two militaries. 물론 I 두 often 군에 say 또 that it's a 겹치는 shared 부분도 상당히 DNA 많이 sometimes 있습니다. wiped out. 어떤 So DNA를 this is something that 공유한다라고 할 always 수가 needs to be 있습니다. 이게 reminded. 교리건 아니면은 뭐 아, The uniforms 다른 that are 것은 worn, the 뭐 military traditions, 아니면은 customs, 뭐 they are very much 유니폼이라든지 two arms 상당히 on the 그런 same body. 공통점이 But 많습니다. at the 이런 same time, they're 같은 two different 몸인데 arms. 팔이 And 2개라는 as a 것입니다. result, 하지만 오른팔, each 왼팔이 side needs to 있습니다. gain 그러면서 deeper experience and 양측에서 understanding 좀 with 더 culture 깊이 of the 있는 other. 그런 And when that 다른 occurs, 군의 there will 그런 be firsthand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observability, 됩니다. there's 뭐 trust, 문화를 and there's a 이해하고 reduction 또 of 신뢰가 misunderstanding 필요하고 또 오해가 in 줄어야 conflict 됩니다. impact decisions. 어떤 And that 문화가 happens. 의사결정에 영향을 How 미칠 때 decisions are 그런 made, 때가 what 있습니다. they 어떤 go 식으로 through, how 의사결정이 much 있는지 centralization, 어느 how 수준까지 centralization there 올라가고 might be. 어디에서 What 어디까지 happens 중심이 when 돼야 you 되는지 call somebody 중앙 out 중심에 쓰는 that 누구한테 causes 뭐 a lot of 연락을 trouble? 해야 Is 될 it 때 an increase in 또 clarity? These 이게 are 또 two different 명확해야 things 됩니다. 이게 culturally 두 가지 in the 문화적으로 past. So the 상당히 closer 다릅니다. we 또 get 중요한 the 것이죠. two sides 그렇기 together, 때문에 living with each other 양측이 in a combined 같이 fashion, 이해를 the 하고 types of 같이 successful 연합이 services, 되고 합통이 then 되고 that 또 연합사가 I think is going 있다면은 to be good within the 훨씬 alliance. 더 Using 중요할 those who have 것입니다. 그게 first-hand 동맹에 experience to 상당히 start.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시튼 So I think we'll perhaps have time for one more question. 지금 질문을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Whether OPCON transfer will result 그 in 전자권 전환이 US troops and forces, and perhaps 그 미군이 can 감소를 perhaps 시킬지 short comment also would be 그 브룩스 장관님께서 거기에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그 28,500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전자권 전환이 있다 해서 그 수가 감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북한의 위협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그 숫자를 감소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뭐 미군의 감소를 이제 해야 될 그런 전자권 전환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브루스 클링의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감소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항상 그 상황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 필요성이 무엇인지 지금 한국군의 그걸 잘 이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그 미군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군에 그거는 어떤 그 한국의 그런 인구가 뭐 줄어들다로 뭐 그 군인의 수가 줄어들다로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북한 주요 위협에 대항해서 위협 상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그게 또 숫자가 또 어떤 역량은 또 증대돼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평화적으로 간다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확신감을 또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지금 항상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군 병력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는. Thank you, General Brooks. 감사합니다. Go ahead, Ashton. 브룩스 General Lim also M wanted 장군님 to add in a comment. 뭐 첨언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두 분의 The Korean 말씀에 perspective. 대해서요. General Lim Hae-young, please. 지금 Could you, M 장군님 share 여기에 your 대해서 thoughts?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그러한 이야기나 감축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아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한미군의 철수나 또는 감축에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러한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정말 신중하게 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그러한 그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한미동맹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감축이라든가 뭐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국은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General Lim, General M Brooks. 장군님, 브룩스 장군님, 미스터 클링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Great pleasure. 감사합니다. Steve Lee. Thank you very much. 이대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We thank General Abrams very much for his opening remarks and 그 thanks to 아브람스 장군님의 그 개회사에 감사드리고요. 또 브룩스 장군님, 또 임 장군님, 미스터 클링어, 또 두 분의 사회자님, 놀퍼 박사님, 또 조 박사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전후회에서 상당히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백선엽 대장님의 장녀 박남희 선생님의 이야기와 기억을 통해 그 삶과 업적에 대한 특별한 웨비나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웨비나는 2020년 11월 23일에 백 대장님의 100세 생신날 열릴 계획이고요. 또 이것은 이제 미국 시간은 그 저녁 7시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한국에는 월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 월요일 오전 9시에 그 백선엽 대장님의 100세 생신날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KDBA에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KDBA는 상당히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또 항상 기분은 언제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 미국, 한미 동맹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